안녕하세요. 알쓸경제학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6년 2월 8일입니다. 벌써 2월도 한 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얼마나 효율적인 지능을 가졌는지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덩치가 커도 하룻밤 사이에 폭삭 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무서운 비밀은 바로 빚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겉으로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휘감아 호의호식하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감당할 수 없는 은행 대출과 카드 할부로 만든 아슬아슬한 삶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매출은 수조 원이라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소중한 투자금을 맡길 회사가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성인지 아니면 작은 파도에도 힘없이 무너질 모래성인지 가려내는 생존 지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채 비율이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기업의 실속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에 대해 배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기업의 창이라면 오늘 배울 부채 비율은 기업의 방패이자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첫째로, 부채 비율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내 돈 2억 원에 은행 대출 8억 원을 받았다면 내 재산 중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죠. 부채 비율은 바로 남의 돈과 내 돈의 비율을 뜻합니다. 구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가 빌린 남의 돈인 부채를 주주의 돈인 자기 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됩니다. 앞서 말한 아파트 예시로 계산해 볼까요? 남의 돈 8억 원을 내 돈 2억 원으로 나누면 4가 되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부채 비율 400%가 됩니다. 내 돈보다 빚이 4배나 많다는 뜻이죠. 반대로 내 돈 8억 원에 대출 2억 원만 받았다면 부채 비율은 25%가 됩니다. 훨씬 튼튼하고 안전한 상태겠죠. 이 개념을 우리 주변의 예시인 카푸어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A 친구는 연봉 5천만 원인데 그동안 성실히 모은 돈 5천만 원에 대출 1천만 원을 보태서 소박한 중고차를 샀습니다. 이 친구의 부채 비율은 20%입니다. 아주 건전하죠. 설령 다음 달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너스가 안 나와도 대출 이자가 적으니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B 친구는 똑같은 연봉 5천만 원인데 모아둔 돈은 고작 500만 원뿐이면서 전액 할부와 대출로 1억 원짜리 최고급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이 친구의 부채 비율은 무려 거의 1000%입니다. 겉보기엔 도로 위에서 가장 화려해 보이지만 기름값이 조금만 오르거나 은행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이 친구의 인생은 바로 파산 위기에 빠집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보석 같은 기업은 당연히 A 친구처럼 자기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증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있다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빚이라는 키워드에서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 주문 화면을 자세히 보면 증거금 40%라는 글자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주린이분들은 이걸 보고 오, 세일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때 당장 내 통장에 40만 원만 있어도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60만 원은 증권사가 여러분에게 이틀 동안 빌려주는 일종의 외상, 즉 빚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위험하듯 투자자도 내 실력보다 과하게 이 증거금 제도만 믿고 주식을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결제일인 이틀 뒤까지 나머지 6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하한가 근처에서 팔아버립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하죠. 결국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빚쟁이 회사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기는 위험한 행동이고 증거금을 활용해 내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것은 나 스스로가 빚쟁이 투자자가 되어
벼랑 끝에 서는 일입니다. 기업이나 투자자나 과도한 빚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셋째로, 왜 부채 비율이 낮으면 위기에 강할까요? 기업 경영은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2026년의 고금리 시대에는 빚이 많은 기업일수록 죽을 맛입니다. 공장 돌려서 열심히 번 돈을 은행 이자 갚는 데 다 써버린다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돈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심지어 장사가 좀 안 돼서 번 돈보다 내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지면 기업은 파산하게 됩니다. 반면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은 불황이 오면 오히려 미소를 짓습니다. 남들이 이자 갚느라 허덕이며 직원을 자르고 자산을 팔 때 낮은 부채 비율로 버티던 기업은 그동안 모아둔 현금을 들고 시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싼값에 나온 경쟁사들을 인수하거나 남들이 주춤할 때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시장을 장악해버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힘은 화려한 기술력이 아니라 든든한 곳간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넷째로, 실전 사례를 통해 부채 비율의 위력을 알아봅시다.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세요. 이들은 현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부채 비율은 매우 전략적으로 관리됩니다. 언제든 전쟁이 나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라는 체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자랑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보통 20%에서 3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지만 삼성은 남의 돈을 빌리기보다 자기들이 장사해서 번 돈으로 투자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반대로 과거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90년대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무너졌던 수많은 대기업의 공통점은 부채 비율이 400%, 500%를 넘나들었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남의 돈으로 덩치를 키워 승승장구했지만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값이 치솟는 바람이 불자마자 그 거대한 공룡들이 한순간에 난파선이 되어 가라앉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주린이를 위한 생존 가이드 100%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주식창에서 재무 정보를 누르고 부채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 이하라면 아주 건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내 돈이 빌린 돈보다 많다는 뜻니까요. 만약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노란색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이 회사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예외는 있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이해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업의 퍼센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좋은 기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게 일인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업, 혹은 거대한 배를 만드는 조선업,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은 사업 구조상 고객의 돈을 미리 받거나 사업비 대출을 크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은 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들보다 낮은지, 그리고 빌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곱째로, 부채 비율의 변화 흐름을 확인하세요. 작년에는 50%였는데 올해 20%로 줄어들고 있다면 이 회사는 지금 빚을 갚으며 건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주가는 오르는데 부채 비율도 같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면 그건 빚으로 억지로 만든 성장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많은 주린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신용이나 미수가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증거금 100% 계좌처로 설정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실수로 내 돈보다 더 많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실력 이상의 빚은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생존은 성적표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 보여도 내일 당장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밤거리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나 자신의 증거금을
철저히 관리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안전벨트입니다. 이번 회차의 숙제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의 부채 비율을 검색해 보세요.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100% 아래인가요? 지난 3년간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 설정이 증거금 100%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숙제를 통해 여러분은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고 기업의 진짜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가려낼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알기 쉽고 쓸모있는 경제학, 알쓸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진 우량 기업들처럼 어떤 경제적 폭풍 후에도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쌓여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8회차에서는 이 기업이 주주들에게 얼마나 진심인가를 보여주는 지표, 바로 배당과 주주 환원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잘 벌고 빚도 없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답하는지 알게 되면 투자가 더 즐거워지실 겁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알쓸경제학 구독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